우리나라는 역사적, 문화적인 이유로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처럼 지방에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란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공부하기 좋은 환경,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서울에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방에도 이 두 가지가 전부 있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지방에 얼마나 좋은 대학이 있는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개발에 좋은 예로 꼽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정부가 발표한 독일 내 정말 좋은 대학교 11곳입니다. 이는 독일의 인구 밀도와 묘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니 좋은 기업들이 뒤따라오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며 인구 유입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소위 인서울로 대표되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 서울이 아닌 대학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라남도 나주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인데 현재는 1학년과 2학년만 입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학 학생들의 점수는 국내 최고 대학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고 시설,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은 혁신적입니다. 대학교의 연구 모습 역시 국내 다른 대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수 중심의 연구소가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소로 대학 연구실의 최대 단점인 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너지공대는 무너져가는 지방시대,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너지공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장님, 한국에너지공대가 지역의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이 있고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그 인재들을 보고 주변에 기업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대학교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연구처장하고 3단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업 붐이 좀 일면서 그 낙성대하고 관악구청 쪽에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키우는 기업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대표이사를 만나서 물어봤죠. 아니, 테헤란밸리도 있고 구로도 있고 판교도 있고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 근처로 왔냐? 물론 이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첫 번째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벤처 기업들이 학생들을 쓰기 위해서 학교 좋은 인재가 있는 대학 근처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를 연구 부총장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신생대학입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지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그 브릿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누가 해주냐 되냐면 학교 갈 수 없으면 너무 투자가 많이 들고 또 기업이 하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이제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한 10여 년 동안 믿었는데 저희 켄텍이 이제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그 설치하는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학에서 나오는 그 소규모 원천 기술을 빨리 그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용화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 기술 상용화 검증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연구시설에서는 이런 학교의 비전이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실제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그 디스플레이용으로 최근에 굉장히 그 작은 사이즈의 LED를 개발하는데 마이크로 LED에서 이제 나노 LED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저희 보고 계시는 이 현미경으로 원자 수준에서 결함을 분석을 해서 지난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네이처의 논문에 나갔고요. 학생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교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한가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점프대라고. 점프대를 잘 활용해서 너네가 교수님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국가연구소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요직에 잘 뻗어나갈 수 있는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있고 미래에 들어올 학생들도 진짜 저랑 같이 아니면 저희 에너지 공대 교수님들이랑 공부를 해서 뭐 미국의 구글, 애플, 테슬라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국책 연구소들 뭐 미국에는 LBNL이 있고 호주에는 CSIRO가 있고 뭐 독일에는 프라운호퍼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굵직굵직한 국책 세계적인 국책 연구소에 그 정직원이나 정식 연구원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나주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나아가 나주의 삶을 터전까지 꾸릴 생각은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솔직히 지금은 나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은 켄텍에 열심히 한다면 나주 또한 조금 더 에너지 밸류 느낌으로 약간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화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덴 공대를 기반으로 독일 내 첨단 산업 도시로 성장한 드레스덴 시장께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드레스덴이 어떤 도시로 기억이 됐으면 하시나요? Also ganz wesentlich, dass wir eine sehr, sehr starke Universitätsstadt sind, also mit verschiedenen Universitäten und auch eine Ausbildungsstadt. Also die Stadt Dresden zieht insbesondere junge Leute an zur Ausbildung und ob es Berufsausbildung oder eben Studium ist. Gegenseitig befruchten und wo auch möglichst disziplinübergreifend Ideen entstehen. 결국 지역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제조업 시대 인구 집중에서 오던 힘이 첨단 산업화 시대인 요즘에는 구성원들의 질, 즉 우수한 인적 자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공대에서 육성된 자원들이 나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에너지 공대 출범과 그 과정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균형 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